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온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흐려져 내일은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미세먼지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온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출근길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은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 18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동해 중부해상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가 여러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유령 회사를 인수하는 등 비상식적인 투자 사례가 여러 드러나 분식 회계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포스코에 대해 회계감리를 공식화했고 국회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정의당 최혜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포스코의 비상식적인 투자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지난 2011년 영국의 유령 회사로 자본과 매출이 전혀 없는 EPC 에쿼티스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에콰도르의 산토스 CMI를 800억 원에 인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인수금 800억 원에 더해 유상증자 등으로 모두 2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EPC는 영원에 산토스는 고작 60억 원의 원래 주인에게 되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회계 분식이나 비자금 조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포스코에 대한 회계 감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감리를 포함해서 손상 처리 부분, 회계 처리 문제, 혹시 배임이 있었는지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은 포스코가 이런 지적에 대해 그동안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다고만 해왔다며 포스코의 재무 책임자인 전중선 가치경영센터장을 증인으로 세워 따져 물었습니다. 본인이 보시기에도 이게 조작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관련 임원들의 사인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저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 센터장이 무책임한 답변을 이어가자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CFO가 그 부분에서 판단이 없다고 그러시면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똑같은 경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더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종감 때 최고 경영자를 부른 것으로 우리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 10년간 포스코는 숱한 기업 합병과 매각 과정 등으로 급격히 부실화하면서 75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25만 원대로 떨어져 기업 가치가 70% 가까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군의 태풍 콩레이 피해액이 17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어제부터 닷새간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 정밀 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도로와 하천, 어항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율은 90%를 넘어섰지만 이재민 76명은 아직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된 영덕 태풍 피해 성금 모금액은
지금까지 12억여 원으로 영덕군은 피해 주민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의 정부재해 구호금을 예비비로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환경공단이 방사선 폐기물을 해상 운반하면서 방사선 환경조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5년 한울원전 등 15개 원전 인근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 분석한 뒤 방패물을 운반하면서 주요 핵종 14개 가운데 코발트와 세슘 등 3개 핵종만을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방사능 농도가 가장 높은 삼중수소 등 11개 주요 핵종은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상 방사능 오염 여부 검증을 위해 제3의 입회자나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아 검사 규정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경북에서도 167곳의 유치원이 각종 비리로 적발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 운영 자금이 원장들 쌈짓돈처럼 사용된 곳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적발된 원장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유치원 운영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해왔습니다. 구미의 한 유치원은 원장 업무 추진비 항목을 만들어 2,500만 원을 지급했고 포항과 경산의 유치원은 원장 개인의 휴대전화 요금, 유류비, 심지어 자동차세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결제했습니다. 직원 근로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천만 원을 부당 지급한 유치원도 적발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유치원을 보수하면서 무면허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인력 채용 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명목으로 최대 1억 원이 넘는 돈을 유치원 회계에서 빼냈지만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작년에 누리과정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좀 많이 나가는 거고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메뉴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별로는 구미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 34곳, 포항 24곳 순이었으며 영주와 상주가 각각 6곳, 안동은 3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구미는 지난 3년간 감사에서 전체 사립 유치원의 80%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가 2013년 이후 5년 만에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15명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북도청에서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국감을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로 보고 포항 삼척간 동해중부선, 중앙선 안동 영천 간 복선 전철 등 열악한 SOC와 대구 통합공항 이전, 흥해 특별재생 등의 지원을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5일은 행정안전위원회가 도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을 함께 감사합니다. 경북도의회가 하민석 포항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11대 들어 첫 인사검증회의를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 등 도의원 12명은 후보자가 낸 직무수행 계획 등을 토대로 공공의료의 역할과 적자 경영 개선 방안 등을 물었습니다. 검증회의에서는 가족의 재산 공개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 경북대 총장 재임 시절의 리더십 부재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인사검증 결과를 토대로 오늘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경북도에 전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거나 열악한 업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년간 산업재해 사고 중 협력업체 직원의 사고가 한수원의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 사고는 204건에 이릅니다. 이 중 한수원 정규직 직원의 산업재해는 17건에 불과한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187건으로 한수원 직원 사고의 11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7명으로 사망자 모두
한수원의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고 있지만 한수원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의 산업재해 발생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작업을 하는 부서라든지 협력업체는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한수원은 이 위험한 업무를 협력업체에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연대에서는 직고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송혜경 의원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선 한수원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가운데 한수원은 최근 청소와 시설 관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자회사 방식을 추진해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과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매년 반복되는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막기 위해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양식어종 개발과 보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문치가자미, 쥐노래미, 돛돔 등 고수온에 강한 양식어종 개발에 나서는 한편 이시가리로 잘 알려진 줄가자미와 대문어, 독도새우류, 볼락류 등은 경북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양식 전용 전복 신품종을 개발하고 우량 강도다리 수정란 보급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진군 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열고 12일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 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울진군의 부서별로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네팔 둘리켈시와의 우호교류 협약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수질과 자연환경 개선 효과를 위해 예정했던 상주보 등 낙동강 3개 보에 대한 개방을 연기했습니다. 보 인근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을 상주시는 관광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며 강력히 막아섰기 때문인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낙담보 입구에 보 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인근의 의성과 상주 지역 농민들은 보를 개방하면 수위 하락으로 양수가 어려워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지난 3월 상주보 개방 당시 상주 중동면의 마늘과 양파 농가 수십 곳이 물 부족과 흙탕물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간정에 물이 흙탕물이 지반이 무너지면서 흙탕물이 생기면서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한 그런 피해가. 상주시는 바리케이트 등 물리력을 써서라도 보 개방을 막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상주보의 경천대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관광 벨트화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 상주시는 체류형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수상 레저센터와 한옥 펜션 등 15개 사업에 지금까지 2,4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상주의 관광 자원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기 낙동강과 경천대 이쪽에 그 물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로 개발할 여지가 많은데 그게 지금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부는 민간 협의체를 통해 재협의하겠다며 보 개방에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일부 농민단체 반발에 과도하게 휘둘리고 있고 지난 1년간 4대강 보 개방으로 환경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예외 없는 확대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월에 상주보가 약간 개방됐을 때 오히려 이제 옛날의 상주의 모습, 상주시의 낙동강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상주의 관광자원, 낙동강의 4대강 보 개방을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진군 죽변면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주요 시설 중 하나인 해중 전망대가 육지로부터 393m 해상에 설치됐습니다. 해중 전망대는 아파트 8층에 해당되는 높이 26m, 무게 2,450톤의 거대한 구조물로 전시교육관과 해상 통로로 연결돼 수면 위 11m 높이에서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고 수중 6m 아래에서 바닷속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사업비 1,045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7월 착공된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내년 7월까지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내부 전시물을 설치한 뒤 오는 2020년 5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408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321건을 넘어섰고 2016년보다 2.6배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시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주시, 구미시 순이었으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추는 다운계약 건수가 매수자가 대출에 유리하도록 거래가를 높이는 업계약 건수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히말라야 구르자이말 원정에 나섰던 한국 원정대 5명이 지난 12일 등반 사고로 숨졌는데요. 대원 가운데 예천 출신인 김창호 원정대장을 비롯해 3명이 대구 경북 지역 출신으로 지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 코리안 웨이 구르자이말 원정대의 김창호 원정대장은 예천군 감천면 출신으로 예천에서 초중학교를 보내고 영주 중앙고를 나왔습니다. 세계 최단기간인 7년 10개월 만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무산소 등정에 성공해 2012년 산악계의 오스카상인 황금 피kel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히말라야 남벽 구르자이말에서 새로운 등산로 코리안 웨이를 개척을 하다 영원히 자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상업 등반과 대규모 기획 등반이 많은 오늘날 그는 그저 산이 좋아 산에 오르는 국내 순수 등반대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영주에서 강연을 하고 지역의 산악 후배를 키우겠다는 각오는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백이라는 큰 산이 있는 영주가 산악 문화가 많이 처져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은 내가 코리안 웨이 끝내고 와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함께 숨진 유영직 씨도 예천군 풍양면 산악인의 든든한 후원인이었던 정준모 씨는 대구 출신으로 한결같이 산을 사랑했던 진정한 산악인들이었습니다. 산악인재 셋을 한꺼번에 잃어버려 지역민의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산악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산에 다니는 친구가 곁에 있지 않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경북 산악연맹은 서울에 분향소가 차려지면 지역에도 김대장 분향소를 차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미세먼지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 온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하겠는데요. 출근길에는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은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 18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8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동해 중부 해상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